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IPO 종목인 석경 AT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석경 AT는 나노 소재 핵심 기술을 가지고 그 소재를 해당 업종들, 다양한 산업 분야가 있잖아요. 그런 업종들에게 맞게끔 개발해서 그 소재를 공급해주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그 해당 업종들마다 어떠한 소재들을 어떤 방식으로 개발을 해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도 설명을 해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사실 기업 설명회 영상에서 그 부분이 조금 없어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12월 3일 청약 일정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지노맨 컴퍼니를 청약하게 되면 당연히 같은 날짜에 있는 프리시전 바이오랑 청약 일정이 겹치고요. 그리고 지노맨 컴퍼니를 청약하게 되면 석경 AT를 청약할 수가 없고, 프리시전 바이오를 청약하게 되면 석경 AT를 청약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뭐냐 하면, 지노맨 컴퍼니는 한국투자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온라인 전용 등급이 된다고 해도 약 1억 3천 정도 청약이 가능하고요. 석경 AT는 공모가 밴드 최상단위 기준이 되더라도 1,500만원만 있어도 풀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온라인 등급 기준이고요. 뭐 그 이상 되면은 2배가 되고 또 4배가 되고 6배까지 되는 그렇게 이제 배당 금액이 커지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프리시전 바이오랑 석경 AT가 청약할 수 있는 금액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떤 종목을 청약해야 될지 개인적으로 지금 아직 판단이 잘 안 서는데, 다 분석을 해본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 지노맨 컴퍼니가 가장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노맨 컴퍼니에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그냥 넣고 두 개를 포기할지, 아니면 일부 금액만 분할로 나눠서 들어가고 나머지 금액은 지노맨 컴퍼니로 들어갈지 조금 고민이 되는 시점이라고 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세 종목은 전부 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석경 AT 공모 정보를 보시면은 현재 수요 예측, 예측일은 끝났고요. 결과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날 청약이 진행되고, 바로 그 다음 날인 17일 날 환불이 됩니다. 상장일은 아직 수요 예측이 안 나왔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는 상태고요. 38 커뮤니케이션 사이트 들어가면은 혹시나 떠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IPO 스탁 기준으로는 아직 올라온 게 없습니다. 공모가 밴드는 8,000원에서 만원 사이에 현재 형성이 되어 있고, 이 기준으로 공모를 하게 된다면 80억 원에서 한 100억 정도를 공모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에서 주관을 하고요. 청약 한도는 6,000주인데 저는 온라인 등급이기 때문에 3,000주 정도밖에 청약을 하지 못합니다. 요 금액이 1,500만원 정도에 해당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 등급은 3,000만원, 그리고 우대 고객은 6천만원, 공모가 밴드 많은 기준으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 우대 기준으로는 9천만원까지 청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석경 AT 공모가 밴드 형성을 보시면은 유사 업종으로는 KD캠, DNF, 덕산, 테코피아라고 있는데, 사실 요 세 개 종목 다 저한테는 조금 생소한 종목이고요. 이 세 개 기업들의 평균 PR이 15.25 정도가 됩니다. 생각보다 최근에 상장하는 종목들의 유사 업체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조금 낮은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 다트에 약간 오타 냈는 것 같던데, 2023년도 기준 당기 순이익을 약 89억 정도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주당 평가액을 한 12,630원, 25% 정도 할인했는 가격 기준으로 계산을 했고, 여기서 또다시 그 평가액 대비 할인율을 적용해서 공모가 밴드를 8,000원에서 만원 정도로 지금 형성을 했습니다. 선정 방식은 PER 기준으로 지금 선정을 하고 있고요. 공모자금 사용 계획을 보시면은 공모가 밴드 8,000원 기준으로 봤을 때 총 공모 금액이 약 80억 정도가 되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 의무적으로 인수해야 되는 금액이 2억 4천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만약에 8,000원으로 확정이 된다면은 약 77억 정도의 공모 자금을 투자를 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이 금액으로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29억 정도를 시설 자금, 30억을 채무 상환에 투자를 하고요. 기타 연구 비용 쪽에 될 금액이 한 20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시설 자금은 안산의 1공장, 그리고 영암의 2공장, 그리고 연구 분석 장비를 넣는데 지금 투자를 할 계획이고요. 지금 보면은 1공장은 완공이 됐는 걸로 기업 설명의 영상에선 들리던데, 아무튼 시설 자금 사용 계획은 또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직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자금이 더 필요한 건지, 아니면 이거는 만들어졌고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을 산다는 건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생산 캐파를 늘리기 위한 투자를 한다, 이거는 조금 좋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30억은 그냥 채무 상환이니까 설명을 패스하고, 기타 연구 자금으로는 연구 개발비로 이제 요 20억을 사용할 예정인데, 이 나노 소재를 의약, 바이오 헬스케어, 화장품,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쪽에 사용할 수 있는 나노 소재를 계속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이쪽 분야가 약간 특허 싸움 이런 쪽에 약간 중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R&D 쪽에 자금을 좀 많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경 AT 업종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지금 이 10억분의 1m 나노 기술을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특히 바이오 헬스케어, 전기전자, 그리고 재료, 통신 쪽에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그런 소재를 공급하는 데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드렸듯이 정확하게 헬스케어 쪽에는 어떠한 것들을 개발해서 헬스케어 쪽에 공급하고 있고, 그럼으로 해서 기존의 이런 문제점들이 이렇게 개선이 됐다, 조금 이런 게 설명이 돼 줬으면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설명은 조금 빠지고 이런 쪽에 적용하고 있고, 매출은 이렇고 이렇게 성장해 나가려고 한다 정도로, 대신에 기업 설명의 영상이 되게 짧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었다. 그리고 이 나노 융합 기술이 미국, 일본, 유럽이 이제 조금 선진국 대열에 있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4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기술력을 조금 앞서 나가는 기술, 다른 나라에 대비 조금은 앞서 나가고 있는 대열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거기에 대한 현재 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석경 AT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 중에 첨단 나노 기술에 대한 크기 및 입자 형성 제어 기술, 분산 기술, 표면 처리 기술, 정제 기술,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핵심 기술을 전부 다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조금 궁금한 게, 우리나라가 글로벌 4위인 거는 알겠는데, 이 4위를 하는 데 있어서 석경 AT가 얼마나 큰 기여도가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고요. 우리나라가 4위지 석경 AT가 지금 4위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4위인데 오히려 기여도가 낮은, 크게 뭐 인정받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하면은 조금 오히려 그거는 안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뭐 어찌됐든지 간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특허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궁금하다. 그리고 20년간 원천 기술 개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요. 현재 그 회사 내에서 48종의 첨단 분석기를 보유하고 있고, 해외 20개국입니다. 20개국에 84개의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의 70%가 해외 매출에 지금 비중이 쏠려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앞에서 봤듯이 다양한 산업에 나노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 일본에도 법인이 있고 시카고에도 사무소라고 되어 있던데 법인이 설립되어서 일본과 시카고를 통해서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도 현재 진출하고자 하는 발판이 다 마련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나노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석경 AT에서 나노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분야인데, 치과 수봉용 필라멘트 소재, 임플란트 소재, 뭐 향균 소재, 그리고 의료용 및 화장품 소재 쪽에도 공급이 되고요. 요거는 아직 그
매출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 5G 쪽에도 나노 소재를 개발해서 2021년도부터 매출을 발생시킬 예정인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석경 AT가 향후 성장하는 데 있어서 조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제 우리 토너 외첨제 소재라든지 코팅 소재, 그리고 컬러 필터 소재, 그 세라믹 멤브레인 소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나노 소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도 얘기 드렸듯이 이게 다른 회사들하고 경쟁사들이 어떤 게 있고 거기랑 석경 AT는 어떤 차이가 있으면서,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아까 4위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약간 포지션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뒤쳐져 있더라도 현재 있는 시장을 뭐 어떤 이런 식으로 장악해서 캐파를 늘려가겠다, 조금 그런 내용들이 있었으면 조금 더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이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솔직히 석경 AT에 대한 지금 확신이 조금 안 서요. 그래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나, 청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계속 이런 설명이 조금 아쉽다. 5G 쪽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건 알겠지만 다른 쪽에는 어떻게 매출을 증대해 나갈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었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현재 20개국에 84개의 고객사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전기전자, 일반 산업 분야 쪽에도 있고, 뭐 여기 브랜드들 중에 제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들도 있는데 한번 보시고, 뭐 그래도 삼성전자, 삼성전기 뭐 이런데 꽤나 큰 업체들하고도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현재 매출이 46억이고요. 영업이익이 13억이고 당기 순이익이 약 8억 정도가 됩니다. 3분기 기준이고, 이게 만약에 이 기준으로 그대로 성장을 한다고 하면은 아마 2020년도에는 당기 순이익이 한 11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 47% 매출, 그리고 전기전자 쪽으로 18%, 바이오 치과 소재 16%, 그리고 기타 기능 소재로 해가지고 약 17% 정도의 매출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이오 헬스케어 쪽 매출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뭐 향후 계속 성장해 나갈 사업 분야에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긍정적이고, 거기에 맞춰서 석경 AT도 지금보다는 우상향할 수 있는 포지션은 잡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덴탈 나노 소재라고 해서 앞으로 치과 수복용 필터가 연평균 2022년까지 4.5% 평균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임플란트 소재가 연평균 5.3% 정도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토너 외첨제, 뭐 전기전자 쪽으로 하고, 요거는 제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분야로 해서 10.8%, 0.2% 정도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고, 화장품 소재 쪽으로 해서도 거의 2.6% 정도 시장이 성장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외선 차단용 무기 입자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 아마 선크림이나 자외선 그 차단제에 들어가는 그런 소재 중에 하나인 걸로 예상이 되네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이쪽 분야가 R&D 특허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요. 어떠한 특정 특허, 정말 획기적인 특허를 하나 먼저 내게 되면은 그쪽 시장을 20년 동안 조금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현재 다양한 연구들을 하고 있고, 국내에 특허 출원 그리고 등록이 13건, 27, 해외에 14건, 5건이 있고요. 상표는 3건, 1건에서 총 30건의 특허라든지 상표를 출원을 했고 33건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특허가 등록되어 있는 그거를 보면은 바이오 헬스케어, 전기전자 쪽에 많이 시중되어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5G 관련 쪽으로 해가지고 뭐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5G 시대, 특히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가지고 이런 신호를 주고받을 때 그 데이터가 손실되는 게 최소화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신호 손실이 적은 저유전 손실 개수를 가진 소재를 개발하는데 현재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부터 이쪽 분야가 아무래도 AI라든지 이런 쪽의 사업이 앞으로 크게 성장할 거기 때문에 2023년 이후에 매출이 조금 급성장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도 연평균 27.9%의 시장이 성장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부터 이제 현재 개발 성공이 됐기 때문에 매출을 발생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 여기 관련된 특허가 일본에 2개, 국내에 5건이 현재 등록이 된 상태라고 하네요. 이런 거 보면은 석경 AT가 향후 5G 쪽 사업이 확장이 되면서 매출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거 플러스 무슨 토너,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토너 쪽도 무슨 새로운 신제품들 나노 소재로 개발을 한다고 하던데, 그거는 크게 큰 비중이 없는 것 같아서 일단 설명을 생략을 했고요. 지금 2020년도 보면은 신사업 매출 비중이 0.1밖에 지금 안 잡혀 있고, 기존에 있는 사업이 99.9%인데 이 매출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보시면 우상향해서 같이 성장을 할 겁니다. 근데 나중에 5G 중공 실리카,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친환경 토너 외첨제 화장품 컬러 안료 소재라고 해서 신성장 사업을 지금 0.1%에 해당하는 이 사업이 2023년도에는 기존에 있던 사업보다 훨씬 많은 51.2%까지 매출 발생시키는 게 목표고요. 사실 이렇게 되면은 매출이 2020년도 대비 2023년도는 제가 봤을 때는 못해도 5배는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3년 만에 한 5배 성장이 기대가 조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비전일 뿐인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투자해 볼 만한 가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까 전에도 계속 말하듯이 어떤 소재를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시장을 뺏어올지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석경 AT 재무 정보를 보시면은 현재 매출이 약 55억 정도, 2018년도 19년도에 64억 정도가 됐는데, 요거를 지금 3분기까지잖아요. 그래서 1년으로 계산해 보면은 작년보다 약간 떨어진 62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12억 정도가 되고, 당기 순이익은 한 11억 정도가 될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죄송합니다. 전체적인 성과는 2019년하고 조금 유사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결국은 2021년도부터 아까 얘기 드렸던 5G 쪽 매출이 발생하면서 이제 급속적인 성장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석경 AT 주주 구성인데 사실 이게 조금 장점일 수도 있는데 단점이 솔직히 단점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 부분이, 지금 최대 주주 및 기타 주주들이 약 41%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보호의 수가 상장 후 1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크게 유통될 물량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물량들을 제외하고 나면은 58% 물량이 상장일날 다 쏟아져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상장일날 나오는 물량이 굉장히 많고, 대신에 보호의 수가 풀린다든지 상장 후에 추가가 가능한 물량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석경 AT 같은 경우에는 상장일날 어느 정도는 물론 주포들이 가격을 띄워놓을 수는 있겠지만 조금 크게 하락하는 패턴도 신경을 써줘야 된다. 대신에 하락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저점을 다지고 횡보가 이어진다면은 거기서부터는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서부터 조금 더 추가적인 매매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주 구성 세부 사항인데, 이거는 보호 예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아까 얘기 드렸듯이 최대 주주의 지분 전부 다 1년으로 묶여 있고요. 이게 보호 예수가 풀리더라도 크게 유통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그것을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인수해야 되는 한국투자의 물량이 3개월 후에 나오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요 벤처금융에 대한 구성이 여기 또 안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보니까 지금
뭐 낙한 테크노, 뭐 머시기 있고요. 웃긴 게 여기 삼성물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5G나 이런 쪽에도 있다 보니까 삼성 계열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투자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 그 위에도 뭐 인베스트먼트도 일종의 투자 회사죠. 그리고 뭐 다른 기업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삼성물산이 관심을 가지고 지분을 가지고 있다. 뭐 큰 비중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쩌면 나중에 삼성에서 기술이 발달되면 밀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조금 가지게 됩니다. 지금 장외 거래를 보시면은 판다고 하는 사람들은 25,000원 그리고 산다는 사람들 중에서는 최고가가 12,000원입니다. 공모가는 8,000원에서 만원 사이가 지금 잡혀 있는데 이렇게 확정이 되면은 436억에서 546억 정도의 시총을 기록할 것 같고요. 장외가 기준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시총이 655억이 됩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그 얘기 드렸는 게 올해 한 11억 정도 매출할 걸로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PR로 계산해 보면은 39에서 49가 나와요. 그래서 사실 현재 2020년도 실적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 공모가가 절대 싼 가격은 아니에요. 아까 전에 그 유사업종들 평균 PER이 15.25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준의 공모가는 결코 싼 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2023년도 기준으로 한번 보기 위해서 추정 단기 순이익이 89억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공모가 만원 기준으로 봤을 때 PER이 6.13이 되는데 만약에 2023년도에 89억의 단기 순이익을 기록할 수 있다면 충분히 향후 우상향 큰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 2023년도 이건 뭐 연도까지는 생각할 필요 없겠구나. 만약에 평균 PER이 단기 추정 단기 순이익 89억 기준으로 현재 업체 평균인 15.25를 기록한다고 치면은 석경 AT의 주가는 25,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추정 단기 순이익도 계획대로 달성이 되어야 되고요. 최소한 지금 유사 업종들의 평균 PR을 달성한다고 봤을 때 2023년도 연말 기준으로 적정 주가를 예상해 봤을 때 가능한 금액이라서 앞으로 지금부터 투자를 한다고 치더라도 3년을 들고 가야지 한 2.5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대충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따상을 갔다 공모가가 만원이 되고 따상이 가면은 바로 26,000원 되죠. 그러면은 이 가격을 훨씬은 아니봐 조금 초과한 금액이 되니까 중장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수요 예측은 아직 수요 예측은 끝났지만 결과는 안 나왔다고 얘기 드렸고요. 이 석경 AT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 수요 예측에 대한 결과 발표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석경 AT 청약 유무 및 전략을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 기업 설명회 영상 기준으로 성장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2020년도 실적 그리고 공모가는 조금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계산해 드렸던 거 있죠. 3년 후에 한 25,000원 정도까지 가면은 현 시점 기준으로 그 시점에 적정 가격이 되는데 지금 거기에 훨씬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고평가라고 얘기 드리는 거고요. 나노 소재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를 그 업종별로 이해도가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살짝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지 계획대로 된다라고 봤을 때 이제 공모가 기준으로 나중에 어느 정도 유지를 한다고 치면은 2021년도, 2022년도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고 추가적인 중장기 투자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통이 될 만한 물량은 상장일날 대부분 유통되기 때문에 상장일 주가 흐름에는 솔직히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청약이 사실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게 석경 AT를 청약하지 않을 거면은 프리시전 바이오랑 지노맨 컴퍼니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지노맨 컴퍼니가 조금 더 좋아 보이는 부분은 있거든요. 두 개도 또 이제 비교해 보면 장단점이 있는데 지노맨 컴퍼니가 저는 솔직히 조금 더 매력적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지만 최근에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이 아무리 부정적으로 보이는 종목들도 수익을 주는 자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클리노믹스가 그랬죠. 사실 퍼센트로 보면은 큰 수익권을 주지는 못했죠. 다른 종목들보다 큰 수익권을 주지는 못했지만 경쟁률이 낮다 보니까 4개, 그때 당시에 겹쳐지는 4개 종목들 중에 가장 큰 재미를 봤던 종목이 클리노믹스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석경 AT가 만약에 경쟁률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거 들어가야 되나 하면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론은 기관의 수요 예측을 먼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노맨 컴퍼니만 투자하거나 아니면은 어차피 프리시전 바이오랑 그 석경 AT는 공모 금액이 낮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개를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지노맨 컴퍼니를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프리시전 바이오 넣었다가 나오는 돈으로 다시 석경 AT에 다시 넣는 전략을 선택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결론은 아직 결정을 못했고요. 일반적인 데이터는 솔직히 투자하기 조금 꺼려지는 종목인 것은 사실이고, 대신에 최근에 좋은 흐름에 기대어 약간 그래도 한번 일부 금액을 넣어 볼까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상 석경 AT 종목 분석을 살짝 해보고 청약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려 봤는데요. 이번 주는 정말 좀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고민이 아직도 되는 상태라서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딱 답은 못 드릴 것 같고, 한번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고민을 해보시고 한번 거기에 대해서 직접 결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 주시고요. 구독과 그리고 알람 설정 안 하신 분들도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